장관님, 예.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동의하시죠? 네, 뭐 실제로 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을 책정하지 않고 고용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작년 1월 23일 간사협의회에서 이 목표 가격과 통합 직불제를 지도부에 이양한다 하고 지금 이미 2달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월급에 대해서 얼마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으로 지금 애타게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은 두 개를 연계해서 못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가장 먼저 목표 가격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농민들한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수확기 산지의 쌀값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쌀값을 방어하는 데 어떤 정책이 유용하냐.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쌀값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련 제 말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어쨌건 제가 쭉 농해수위를 하면서 보니까 장관님의 지적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쌀값을 안정화시켰다. 나는 이것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정화시킨 반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함께해서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또한 아울러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목표 가격이 장관님 책정되면 이따 이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가격이 빨리 책정돼야 하는데 작년 수확기 평균 가격은 19만 3,448원이었고요. 지금 변동직불금 예산이 2,533억 원입니다. 이것을 다 소진한다고 하면 21만 7천 원이에요. 최하액이. 변동직불금 발동 가격은 21만 1,007원이고요. 지금 AMS 한도를 다 소진한다고 하면 25만 1천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줄기차게 24만 5천 원을 주장했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모든 분야가 30% 상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민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30%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보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24만 원입니다. 이 점 깊이 좀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이것을 통합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또 아울러서 내면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재정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우리 의원이나 농민단체나 또 행정부나 기재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결정될 수 없는 문제고 또 아울러서 자동시장 격리제, 쌀값 폭락 방지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아직 서 있지 않아요. 쌀값 폭락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이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 묵자 이것인데 가장 크게는 재정 규모에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규모가 최소한 3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만에 우리는 30%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농업 직불금은 우리는 아주 낮은 편이에요. 저기 좀 동영상 봐주세요. 예를 들면은 OECD 주요 국가의 농업 직불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5.5%고요. EU 국가는 64.7%입니다. 일본은 31.4%예요. 우리나라 OECD 수출 기준 7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20%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20% 기준하면 3조입니다. 이게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에요. 국제적 관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애쓰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3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길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청장님, 농촌진흥청장님, 미세먼지는 농작물 생육 장애, 가축 질병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연구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11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시행령 제정 당시 당연직 위원 참여 여부를 조율했는데 농촌진흥청은 참여 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시행령 초안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농식품부 장관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관님을 통해서 충분히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추가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도 제가 보면은 큰 실책이다. 장관님은 장관님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함께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한 발 늦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미세먼지 경제 손실이 약 4조 230억 원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이 농업 쪽이 가장 큽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6% 정도가 유발을 또 우리 농업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농축산지역 미세먼지 저감 감안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저감 방안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서 피해 보상, 피해에 대한 농민을 보호하려는 이런 부분이 좀 전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개 근로자에서 우리 농민들은 제외됐어요. 이 부분에서 농민들을 대변해 주셔야 하고 네. 농민들 입장에서 피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와 아울러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 저희들이 새로운 과제로 인식을 하고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쌀값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 규모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양당 대표단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아울러 자동 시장 격리제는 현재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직불금 조정을 할 때 함께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쌀값을 일정한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직불금을 많이 주고 보조금을 많이 농가에 지급을 하더라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을 지키고 지탱하는데 어떤 것이 근거구조인지 저희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